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차혜린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 명예를 바치는 일을 희생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11살 소년이 있는데요. 중국 허난성에 살고 있는 옌 이항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밭에서 대파를 뽑아 시장으로 향하는 이항. 학교에 등교하기 전 채소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7살 동생과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 두 사람을 간호하는 어머니 대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장에서 채소를 팔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쯤은 전혀 힘들지 않다는 이항. 소년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동생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 있다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오래 함께 사는 것이 소망이라는 연희와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는 혼자 안을 수도 없을 만큼 자란 아이. 하지만 할머니에겐 한결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녀입니다. 진짜 귀여운 손자죠. 손녀고 영희 없이는 살아간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두 사람. 소원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바라는 건 연희랑 오래오래 같이 사는 거. 덜도 안 아프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되길, 연희가 더 아프지 않길, 할머니의 소망은 늘 연희를 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락된 면회 시간은 30분. 조금이라도 더 곁에 있고 싶어 걸음이 빨라집니다. 기다렸어? 왜 화났어? 어째서 미안해. 할머니 마음과 달리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 연희. 할머니 손길을 뿌리치는데요. 해줄게. 내가 늦게 왔다고. 아침 8시 반이면 딱 들어오는데 늦게 왔다고 삐져갖고 손도 못 대게 하잖아. 이렇게 대니까 그게 돌려버리잖아. 잘못했어요. 아니 할머니 늦게 오셔서 화났어? 답답한 병원에 갇혀 자신만 기다린 연희의 마음을 알기에 더 미안한 할머니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 열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퇴원하시고요. 수고하셨어요. 퇴원 결정에 눈물부터 나는 할머니. 연희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연희가 앓고 있는 질환은 요즘에 이제 뇌전증이라는 그런 질환입니다. 뇌전증은 치료가 잘 되는 타입부터 아주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성 타입이 있는데 우리 불행히도 연희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난치성 뇌전증입니다. 기관지에 합병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폐렴이나 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이런 게 자주 동반될 수밖에 없고 운동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능력도 많이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련뿐만이 아니라 이런 합병증이 같이 동반돼서 자주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은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연희. 이번에도 보름 만에 퇴원입니다. 추석 명절도 병원에서 보내야 했는데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할머니는 안심입니다. 정해진 면회 시간에만 볼 수 있으니 잘 지내는지 더 아프진 않은지 늘 마음이 쓰였는데요. 가셔요. 네. 그치?
강아지 집에 가면 맨날 좋지. 안녕. 어우, 수건 많이 봐. 연이야, 빨리 봐. 할머니 가네. 가요. 잘 가, 할머니. 가네. 병원 식구들에게도 퇴원 축하 인사를 받고 집으로 향합니다. 연이야, 집에 간 게 좋지? 우리 집에 가요. 우리 강아지. 집에 가면 맨날 좋아요. 근데 또 오면 안 되죠. 오지 말게요. 알았죠? 어이구, 들구둥. 할머니와 집으로 가는 길, 연희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들구둥.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름 만에 귀가.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또 다른 관문이 할머니와 연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수고하세요. 골렸어? 잊었어요. 어떻게? 고맙어? 하나.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연희를 등에 업고 집까지 가는 계단을 오릅니다. 잘 가보자. 7개뿐이지만 어느새 부쩍 자란 아이를 업고 오르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연희를 집으로 옮겨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진이 다 빠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아프니까 발 아프니까 야가 발 만지는 거 싫어해요. 샥샥샥. 누워서 생활하는 연희의 발은 늘 부어있어 건드리기만 해도 통증을 느낀다는데요. 올해로 14살. 요즘 들어 부쩍 키도 크고 체중도 늘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무도 안 먹는.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우리 여기가 몸무게 43kg밖에 안 나가더만. 지난번보다 작더만.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 듭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연희 밥을 준비합니다. 밥을 먹을까요? 아이고. 위로 연결된 관을 통해 밥을 먹는 연희. 밥 먹읍시다. 입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연희는 이렇게 하루 3번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연희가 밥을 먹는 동안 이번엔 약을 챙깁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약만 14가지. 이 약들을 먹어야만 연희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경기 증세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최근 또 한 가지 약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5병 먹으니까 연희가 경기를 조금 많이 자제를 한 거죠. 이게 160만 원이야. 한 방울이 딱 한 방울이 116만 원. 이게 그 대마로 올려야 돼. 앞으로가 걱정이고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안 먹일 수도 없고 모든 면에 다 힘들고 경제도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다가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값이 제일 걱정이지. 최근에 대마액 치료가 우리나라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마액을 치료하고 있는데 대마액을 치료하고 나서부터는 이전보다는 증상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대마액이 수입 약품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해당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약값이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 할머니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희 곁을 지킨 지 벌써 12년입니다. 준 엄마가 그렇게 생겨서 띄워놓고 가서 키웠죠. 갖다 보낼 수도 없고.
내생전에 손자 하는데 뭐 이렇게 저기를 못해서 한 번도 보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그냥 제가 갖고 키웠어요. 딸같이, 손녀딸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들 내외의 이혼으로 할머니 곁에서 자라게 된 연희는 늘 기쁨이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연희가 이렇게 앉아서 놀았어요.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이 병세가 악화된 건 4년 전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가을에 폐렴에 걸려갖고 그걸 한 열흘 동안 치료해갖고 퇴원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 걸고 물리치료를 수없이 다녀도 안 하더라고요. 또래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혼자 걸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있었던 아이. 하지만 폐렴을 앓고 난 후 연희는 혼자서 걷지도 움직일 수도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탓인 것만 같아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퇴원 후 하루 종일 연희를 챙기느라 바빴던 할머니는 이제야 늦은 저녁을 준비합니다. 별다른 반찬 없이 밥 한 그릇에 상추, 된장이 전부인 단출한 밥상. 혼자 먹을 일이 많으니 간단히 챙기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다른 고기도 귀찮고 또 상추가 비싸고 버리려면 아까우니까 이거 먹어요. 그냥 일단 다 먹고 아까우니까. 모든 생활이 연희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당신 몸을 챙기는 일에는 소홀해졌는데요. 할머니의 소망은 연희가 좀 더 건강하게 곁에 오래 있어주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연희 자막 보면 뭔 일이 당하면 어떻게 살아가 그 생각도 들어가고 고통이 많죠. 이제 갈면 갈수록 더 가슴이 또 한편으로는 내 앞에 가는 게 더 낫을 것 같고 그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더 이상 저렇게 나빠지니까 가슴이 매일 아프고 연희 잠 안 올 때 연희 얼굴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눈물 나오고 그래요 내가. 연희는 할머니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거 흙 버리기 감기 들어 콜록콜록 오잖아. 이건 바람 안 들어가면 괜찮잖아. 이렇게 하면 좀 답답해서 그렇지. 참아야지. 참을성도 있어야지. 주저보겠지. 할머니 사랑해. 아들아 줄게. 그렇게 또 하루의 밤이 깊어갑니다. 이른 새벽, 얕은 잠마저 제대로 자지 못하고 깨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연희에게 이상이 생겼을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한 지 벌써 수년째. 자리를 털고 일어난 할머니는 연희를 살피다 의자에 기대 잠깐 쪽잠을 청합니다. 그 사이 날이 밝았습니다. 잘 잤지요. 잤지? 밥 먹고 치카치카하고 옷 갈아입고 기현이한테 가자. 기현아, 기현이 왔다. 수연이 머리 빗고 이쁘게 갖고 가야지. 그렇지? 네? 학교 가주세요. 우리 연이는 호텔로 자러 가요. 연이가 아프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이쁘게 하고 깨끗이 해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기 하죠. 더럽게 하면 걱정 싫은 게.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머리도 짝짝이네요.
할머니는 연희가 누구에게나 예쁨 받는 아이이길 바라는데요. 등교 준비를 서두르는 사이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모 할머니, 우리 언니, 연희네 이모 할머니, 이 집 집주인. 이곳에 연희와 할머니의 임시거처를 내준 이가 바로 이모 할머니랍니다.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연희의 등교를 돕는데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연희의 외출. 하나, 둘, 언니가 연희 바지 끝까지만 잡아줘. 잡았어. 응, 다리 잡고 가. 허리만 잡아. 자, 됐다. 이게 전쟁이야. 60이 넘은 나이, 매일같이 연희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 할머니의 몸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돌아. 이제 여기 잡아. 돌아. 힙체 잡아. 이렇게 잡아. 자, 이거나. 이씨. 오메. 이게 전쟁이에요, 바로. 연희의 등굣길, 오늘은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까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애기가 많이 아프고 힘들으니까 계속 따라가지. 그래갖고 이제 다 누워있으면 떨어질까 싶어서 옆에서 봐야 되고 보살펴야 되니까 매일 가다시피 해요. 우리 연이랑 같이 차 타고. 연희를 매일 업고 휠체어에 태워 초등학교 6년을 함께 다녔던 할머니. 이제는 중학생이 된 손녀딸과 나란히 등교를 합니다. 올해로 중학교 1학년이 된 연희의 지정석은 교실 뒤쪽 침대인데요. 혼자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누워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약기운 때문인지 수업 시간의 절반은 잠에 빠져 지냅니다. 가연이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연희야. 아이고. 뭐 아마 소리는 듣겠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듣겠지만 항상 잠을 자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썼어요? 유난히 학교 가는 날을 기다리던 연희. 감사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날이 늘면서 학교 생활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카 손녀와 그 곁에서 고생하는 동생을 보며 늘 마음이 쓰이는 이모 할머니. 보니까 안 좋아. 여기 오면 눈물 안 날 수가 없어. 내 애들이 저렇게도 살라고 하나 싶으면 소통이라도 좀 하고 손짓이라도 좀 하고, 응. 이렇게 좀 누워서 이렇게 손만 좀 움직거리도, 어떤 때는 손만 좀 움직거려도 그 전동 휠체어에 타면 손만 움직거리면 딸 수 있잖아요. 그 정도나 되었으면 얼마나 좋나. 그럼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선생님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났습니다. 기현아, 연이 왔다. 연이야, 이봐, 오빠 왔네, 오빠. 연이 봐봐, 여기. 야, 봐봐, 여기 연이 봐봐. 동창들 만났잖아. 연이 봐봐, 연이. 한번 만져줘봐. 악수. 안녕. 잘 있어. 어머니 누구예요? 연이하고 학생, 연이 친구. 한 학교 다닌 친구.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동창.
초등학교 내내 단짝처럼 지냈던 친구의 등장에도 좀처럼 눈을 뜨지 못하는 연희.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돌아가기로 했는데요. 연희 이제 수업 듣기 힘들으니까 가요. 다음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축 처진 연희 기분을 끌어올리려 하굣길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야, 교실에서 눈을 떠야지. 그래야 기현이 오빠가 이뻐라 가지. 그러면 나온 게 눈 뜨네. 나온 게 눈 떴어? 입구에서부터 연희를 반기는 한 사람. 아이고, 우리 연희 왔어요. 연희야. 기현이하고 나 놀고 왔어요. 여기 오니까 눈 뜨네. 네. 피아노 기현이하고. 이런 소리 좋아해요, 연희가. 우리 연희 왔어요. 우리 연희. 안녕하세요. 여기 옛날 운동도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곳이죠? 예. 쳐다봐, 여기저기 다. 그래도 눈을 뜨고 오늘 여기 온 게 컨디션 좋네요. 거기서 계속. 예. 지금 다행히. 연희가 가장 좋아한다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 냄새. 냄새. 아, 누가 먹겠어요? 냄새. 네. 우리 연희가 이렇게 그냥 밝게 웃고 우리 연희 이제 더 건강하게 학교 잘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마트 체험 가서 그런 장 보는 활동했을 때 같이 이게 작년 이제 여름 때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녀온 사진이에요. 혼자서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웃음도 많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였던 연희. 선생님도 할머니도 연희가 다시 그때의 밝은 모습을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이제 잡고 서서 좀 선생님 도움받고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기기도 하고 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동요하고 트로트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노래 같이 불러주고 같이 활동하면은 막 많이 웃기도 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연희 다음에 또 만나요. 대답하네요. 대답하네. 반가웠던 만남을 뒤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연희를 돌보느라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할머니. 나갔다 올게. 네. 모처럼 연희를 맡기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오늘 뭐 할 일 좀 없어요? 아픈 아이를 곁에서 지켜야 하다 보니 정기적인 일자리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할머니.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연희의 약값도 감당하기가 힘든 형편인데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간호해주고 그렇게 보살펴주는 거 보면 하여튼 대단하시다고 봐요. 그리고 동네 분들도 참 칭찬이 자자해요. 그리고 참 없는 살림 가운데 또 느닷없이 일주일이 멀게 대학병원에 또 입원해야지. 그러니까 그 심적으로 여러 가지 그냥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래도 그냥 하나 내색 않고 열심히 보살펴 주시는 거 보면 하여튼 대단하시다고 봐요. 연인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들은 소소한 일거리부터 생필품이나 반찬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고마움에 보답하려는 마음과 더불어 적은 돈이라도 연희 약값에 보태려 어떤 굳은 일도 할머니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죠. 자존심도 상하고 남이 뭐라 하면 창피도 스럽고 근데 갈수록 이제 그게
반복이 되고 갈수록 병원비를 넣으라고 약값은 넣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보다도 조금 더 뭔가를 해서 열심히 더 해서 약값을 더 모아야겠다는 걸 느꼈지. 할머니는 연희를 위해서라면 누가 뭐라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연희가 좀 더 편하고 아프지 않게 곁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이나마 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할머니. 척집이 좀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갖다 썼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필품이 생겼습니다. 볼티스하고 세제요. 가끔 이렇게 챙겨주세요. 연희가 많이 쓰는지 알고. 항상 고맙죠. 그날 오후 호박 그리 호박. 나 한영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늘 연희를 업고 다니다 보니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할머니. 참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순영. 네. 원장님 뵙고 치료 받으시게요. 이쪽 네. 원장님실 들어가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연희에게 들어가는 약값이며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 정작 할머니의 치료는 미뤄왔었는데요. 어디가 아프세요? 양쪽 어깨하고 허리하고. 양쪽 어깨하고 허리 많이 굳으셔서 네. 주무실 때 아프지는 않으시고 다 아프죠. 편하게 옆 자들 보든가 수시로 돌아놨다 저리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소파 같은 데 의자 같은 데 앉아서 또. 무리를 안 하고 이제 쉬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치료도 자주 못 받으시고. 안 되지 우리 애기 때문에. 네. 우리 애기 봐야지. 일단 찜질 하시고요. 네. 보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내 드릴게요. 네. 양쪽 어깨 많이 굳어 있으시고요. 이제 이 운동성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치료는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고 무거운 걸 든다든지 뭐 무리를 안 하셔야 되는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셔서 뭐 퇴행성으로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 게 좀 진행이 빨리 올 수 있는 상태세요. 올해 나이 65세. 이제는 좀 편하게 쉬어도 좋을 나이건만 늘 아픈 손녀를 챙기다 온 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당신이 아픈 것보다 연희가 늘 애달팠던 할머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연희를 키우기 시작한 후로 할머니의 소원은 늘 단 하나였습니다. 더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만 연희가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할머니 건강하지 아프지 말고 엄마랑 오래오래 살게. 할머니 그만 울었게. 그치? 할머니가 살아간지 알지? 내가 살아간지 안 게 아프지 마. 혼자서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14살 연희. 하지만 세상에서 손녀를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어 행복한 미소를 짓는데요. 이 웃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